테마 열어보겠고요. 첫 번째 테마로는 2차 전지 자리합니다. 2차 전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사실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장비단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소재 부품 그리고 가장 대형주, 대장주로 움직이는 LG 엔솔도 오늘도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3.4%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찍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사실 뭐 조선 방사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섹터죠. 가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조선 방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방사는 앞서서 살펴봤었고 조선 이야기하면서 하나오션 살짝 언급 주셨는데 여기서 전략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초전도체입니다. 사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초전도체 물질 관련해서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초전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다시 좀 이란 핵 협상이랑 이스라엘 공습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석유 관련된 종목,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더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일단은 어느 테마부터 좀 열어서 전략을 점검해 볼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부터 조금 좀 먼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테슬라 급락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LG 엔솔 기준으로 3% 정도 빠졌다? 저는 나름대로 좀 강하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하다로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면 바닥을 향해서 확 밀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나름대로 저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캐즘을 극복했다라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LNF 기준으로 봤을 때 JP모건에서 안타깝게도 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매도 의견을 LNF를 이제 직접적인 거론을 했습니다만 LNF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실적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혼자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이미 바닥에서 10% 정도씩은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2차 전지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고 싶어요. 특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차용주가 2차 전지를 좋다라고 얘기해? 이건 정말 이례적이네. 저는 2022년, 2023년에도 2차 전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주가가 높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다라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차트의 모습들, 특히 LLF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LLF가 아니고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짝꿍댕이 쌍바닥이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 더군다나 5만 원을 안 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게 지금 LNF 차트냐 삼성전자 차트나 놓고 본다라면 이게 지금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냥 그림만 놓고 본다라면 LNF 차트가 뭐죠? 짝꿍댕이네? 그럼 뭐 전형적으로 바닥을 찍은 거네? 근데 LNF야? 야,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LG엔솔이라든지 특히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제 손바뀌면 늘어났죠. LG엔솔의 대장주였다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돼서 우리가 그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조금 저는 조정기에 일부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를 2차 전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그 서서히 조금 모아가는 전략. 오늘은 대부분 다 약세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다 지금 강한데 2차 전지가 홀로 빠졌다? 그럼 제가 비율을 좀 바꿔야 되겠죠. 정말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울고 있는데 내 것도 같이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런 정도라면 뭐 다들 슬픈 영화를 봤구나. 조금 그러면 다들 또 해가 뜨면 다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저는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LG화학이 좀 돌아서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비율을 좀 몰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또 긍정적인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포트에 그래도 30% 정도 채우자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다면 바닥에 대한 확인 정도는 어느 정도 해가면서 지금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두 번째 테마가 조선인데요. 예. 조선도 마찬가지로 사실 방산이랑 같이 짝꿍으로서 참 많이 움직이고 돌고 돌아서 또 조선 방산은 늘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하나오션 말씀을 좀 주셨는데 하나오션은 미국 협력에 가장 빠르게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버행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TP 조정 이야기 11만 4천 원도 제시가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보면 5월 초부터 한 달 반 정도 이때를 지금 거의 완전히 횡보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등락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상승으로 갈 만한 준비가 다 또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공을 딱 던졌는데 네. 공이 딱 올라가다 어느 수준 되면 떨어지는 게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공이 딱 올라가는데 공이 안 떨어지고 딱 버티고 있다? 강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강한 거 아니에요? 엄청 강한 거죠. 네. 엄청 강한 겁니다. 여기서 더군다나 시장에 뭐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들이 보였고 뭐 건설주, 증권주 막 올라가면 더군다나 하나오션 팔고 차라리 그쪽 가버리는 게 낫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차트가 옆으로 고점에서 횡보한다는 것은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물리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하게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어제 거래량이 분출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꿈틀댈 수 있는 거죠. 조선주들이 그러면 지금 조금 너무 아웃퍼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시각이 냉철하게 보면 2017년 이후에 도크가 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건 맞습니다만 2017년 이후에 새로운 수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을 누가 채워주느냐? 미국이 채워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보통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라든지 영국 선사들이 이제 하는 건데 유럽 선사들이 하는데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지금 배를 달라도 못 줘요. 우리 2017년 이후에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나타낸다라면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조금 전에 보셨던 하나 엔진이죠. 엔진 그룹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이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일본 엔진을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발주해도 엔진을 못 믿으니까 한국 엔진을 붙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뒤에서 돈을 버는 이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자, 하나그룹 정말 저는 작년부터 긍정적으로 봤던 게 살 거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것을 통합하는 더군다나 조선 쪽에서는 하나 엔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하나 그룹들을 좀 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면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함 쪽에 되는데 현대 미포조선은 우리나라 조선사 중에서 가장 컨테이너를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데 가장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130척 정도, 우리가 230척이죠. 230척 정도 선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건 대부분 컨테이너선이거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더군다나 우리가 태평양을 다니는, 그러니까 배는 각 바다마다 다니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태평양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 노하우가 있고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본다라면 미국발 모멘텀으로 보면 군사적인 것은 하나오션, 그다음에 컨테이너 쪽은 현대미포조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수주가 항상 중요한데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고점 유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수주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주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앞으로 향후 연속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저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도 좋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조선업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수주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2023년에 어려웠던 게 재무제표는 적자네.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수주는 약간 조금 우리가 불안해라고 보는데 재무제표는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봤던 수주를 지금 리드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리드 타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언급드리지만 2017년 이후에 도크가 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국이 채워주게 되고 친환경 선박, 에탄올 선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저는 뭐 과거에 배 하나 만들 거, 두 개 만들 거 지금 하나 만들어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고부가치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가는 애들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쉽게 정말 눈 감고 계시면 어느 정도 내 재산이 불어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동참 못하신 분들은 정말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니겠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가는- 쉬지 마시고요. 네. 아니 가는 말에 올라타면 참 좋은데 어려워요. 또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렵고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선과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잘 살펴봤습니다. 수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